자, 이제 아르헨티나로 본격적으로 한번 떠나볼 텐데, 아르헨티나는 멀잖아요. 먼 나라들은 비자들이 필요하던데 비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그 남미의 많은 나라들이 그 정말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그 이 비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자 받는데 굉장히 그 비싸고 비자 수수료가 막 100불씩 하고 그래서 굉장히 비쌌는데 예. 아르헨티나가 2003년도 말부터 그 저기 비자가 면제가 됐습니다. 아, 그래요? 예, 비자가 면제가 돼서 네. 그 지금은 비자 없이 90일 동안 체류할 수가 있고요.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그 입국 신고서도 안 씁니다. 안 쓰고 그냥 여권만 제출하면 여권만 이렇게 딱 그 스캔 한번 하고요. 그냥 나갈 수 있으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갔던 그 예루살렘 편에서 엄청 말씀했던 걸린다 그랬잖아요. 정말 막 들어갈 때 짜증나고 화나고 막 이런 이스라엘과 비교하면 입국은 정말 한없이 쉬운 그런 나라입니다. 아, 그 입국 심사를 이렇게 무섭게 안 받아도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네.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 들어가기는 쉬운데 보통 이제 남미를 가게 되면 이제 그 워낙 멀다 보니까 한 번 가게 되면 아르헨티나 갔다가 브라질 가시고 브라질 가셨다가 볼리비아 넘어가시고 볼리비아 가셨다가 칠레 가시고 막 이런 여행을 많이 하시거든요. 많은 돈을 막 300만 원씩 내고 가다 보니까. 그런데 아르헨티나에서 칠레가 좀 까다롭습니다. 칠레로 이렇게 넘어갈 때 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넘어갈 때 절대로 농산물을 가지고 가시면 안 돼요. 그게 전염병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괜히 그 갖고 갔다가 괜히 나는 몰랐다. 과일 하나 갖고 갔는데 나는 몰랐다 그랬는데 그런 거 안 통하고 무조건 압수고요. 갖고 간 거 무조건 압수고 심지어는 그 벌금을 내는데 특히 칠레가 그 굉장히 까다로운 나라입니다. 농산물 같은 거는 안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조심해야겠네요. 아니 그럼 부에노스아이레스는 비행기 타면 얼마나 걸리지? 직항이 있어요? 직항이 없습니다. 워낙 직항이 없고 어디 거쳐서 가야 되지? 지금 LA에서 이렇게 그 트랜스퍼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주로 마이애미가 이렇게 반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플로리다 반도에 있기 때문에 마이애미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가장 좋고요. 아니면 네. 뉴욕에서 들어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뉴욕에서 들어가시는 분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두 번 다 제가 그 부에노스아이레스를 2번이나 갔는데요. 전부 다 그 마이애미에서 전 들어갔습니다. 마이애미에서는 얼마나 걸렸나요? 그래서 마이애미에서 그 부에노스아이레스까지 또 가는데 한 10시간이 걸려요. 그럼 한국에서부터는 몇 시간 그러니까 걸리는 거죠? 한국에서 마이애미까지 한 13시간에서 14시간 잡으시고요. 그리고 거기서 뭐 곧바로 연결돼 이게 버스가 아니니까 뭐 거기서 곧바로 뭐 한두 시간 안에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구나. 트랜스퍼는 안 되고 기다리는 게 뭐 길게는 뭐 7, 8시간씩 기다리고 짧게는 뭐 5, 6시간씩 기다립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부에노스아이레스로 10시간에서 11시간 내려가야 되니까 다 합치면은 뭐 한 30시간이 넘죠. 한 35시간. 뭐 길게는 40시간까지 됩니다. 다 합쳐 가지고. 그러면 그냥 미국 한번 돌고 와야겠다. 뭐 바로 가기 너무 먼데요. 네, 거기 잠깐 뭐 도셔도 될 것 같아요. 중간 그 스톱업 하셔가지고. 그래도 시차도 많이 날 거 아니에요. 네, 시차도 이제 12시간이 나고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구멍을 파고 수직으로 내려가면 아르헨티나가 나온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울에서 수직으로 이렇게 딱 구멍을 파는 겁니다. 끝까지 파는 겁니다. 끝까지 파면 그게 아르헨티나가 나온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한국과의 정반대에 있는 나라고 시차도 딱 12시간이 납니다. 그러니까 낮과 밤이 완전히 바뀐 것이죠. 그러면 예. 밤 얘기하니까 또 아르헨티나의 밤에 무서울 것 같은데 치안은 좀 어떻습니까? 치안은 그 뭐 남미는 뭐 좋은 나라가 없다라고 무섭잖아요. 보시면 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르헨티나는 치안이 좋은 편이에요. 그 중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좋은 편이고 뭐 콜롬비아나 어떤 멕시코나 이런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하셔야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케찹 소매치기라고 들어보셨나요? 케찹 소매치기? 케찹을 훔쳐갔나요? 케찹을 훔쳐가지는 않고. 케찹 소매치기가 뭐예요? 네, 케찹 소매치기가 제가 만든 용어인데 케찹을 뿌리고 소매치기를 하는 그런 일당들이 있습니다. 아니 가져갈 거면 그냥 가져가지 케찹 왜 뿌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지나가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네. 그 한 2층 3층 되는 그런 이런 건물이죠. 건물 위에서 그 기술입니다. 참 미사일 기술도 이거보다 정확하지 않을 것 같은데 지나가는 저를 상대로 2층 3층 높이에서 케찹을 위에서 뿌립니다. 저를 맞추는 거죠. 대단한 기술입니다.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겠어요. 그 쫙 뿌리니까 뿌리면 그 케찹이 떨어져서 지나가는 저를 맞추지 않겠습니까? 네. 정말 아마 이게 북한의 핵미사일보다 더 정확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딱 묻으면 저는 사실 인지를 못하죠. 인지를 못하고 걸어가는데 그 아래층에 숨어있던 2인조예요. 그래서 2인조 케찹 소매치기인데 누군가 갑자기 나타나서 너 등을 봐라. 피난다. 예, 피난다. 와 묻었다. 예. 그래서 아. 딱 돌아보면 케찹이 정말 묻어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당황을 하겠어요. 그냥 그 멀쩡한 내 사이에. 옷에 묻어있죠. 그러면 이렇게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수건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러면 갑자기 친절하게 수건으로 닦아주죠. 근데 닦아주는 거 자체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닦아주면서 이게 닦아주는 거겠습니까? 안주머니에 손 넣고 뒷주머니에 손 넣고 야. 가방에 손 넣고 하면서 빼가는 것이죠. 그게 저는 요거를 좀 미리 팁을 알고 가서 저도 한번 맞았어요. 제가 직접 맞았습니다. 케찹을. 네. 갑자기 이렇게 무슨 케찹의 그 시큼한 냄새가 나길래 많은 순간 느낌이 왔어요. 예, 좀 저는 느낌이 소매치기다? 왔습니다. 아. 느낌이 와서 이렇게 닦아주려고 하는데 이렇게 제가 손을 탁 치면서 내가 닦겠다. 하지 마라 그러고 그냥 곧바로 그냥 제 호텔로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었던 브라이언의 흑역사가 있습니다. 그때 당하지 않으셨잖아요. 예, 그나마 다행이죠. 만약에 모르고 갔으면 모르고 갔으면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한국 분들이 많이 욕을 아는데 초창기에는 많이 당하셨대요. 저도 이렇게 처음 들었는데 앞으로 부에노스아이레스 가실 분들은 케찹을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요즘에는 뭐 케찹 안 쓰고 그냥 머스터드를 쓴답니다. 머스터드도 네, 조심하시길 머스터드 바라겠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노란 거 빨간 거 다 조심하세요. 네. 그럼 돈은 그러면은 이렇게 들고 많이 들고 다니셨어요? 돈은 뭐 이렇게 소매치기 때문에 저기 이렇게 돈을 고액권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꺼내서 뭐 센다라거나 뭐 이렇게 어떤 분은 뭐 이렇게 길거리에서 돈 세고 하는데 그건 뭐 자살행위고요. 내 진짜 안 돈을 돼요? 훔쳐가라 뭐 이런 거고 절대 그러면 안 되시고요. 이게 은밀한 데 가서 돈을 세셔야 되고요. 화폐가 어떻게 되는데요? 화폐가 이 페소를 씁니다. 페소라는 달러가 아니고 한때는 달러도 썼어요. 한때는 달러 태환 정책을 써서 네. 1달러가 1페소라고 하는 90년대 말에 그런 정책을 써서 달러와 아르헨티나에서 쓰는 페소를 이 통용이라 그러나요? 공용이라고 하나요? 같이 썼는데 네. 그게 실패를 했고요. 페소를 쓰는데 미국 달러하고 동일합니다. 1불, 2불, 5불, 10불, 20불, 50불, 100불이 있듯이 네. 1페소, 2페소, 5페소, 10페소, 20페소, 50페소, 100페소 이렇게 7가지 지폐를 미국 달러하고 똑같은 체제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국 돈이랑 비교했을 때는 어느 정도라고 보면 되겠나요? 한국 돈하고 이거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게 네. 이 경제가 순식간에 뭐 이렇게 나빠지고 막 이렇게 폭락하고 이런 나라다 보니까 이게 정말 이 지난주 자료입니다. 지난주에 한국 돈 1,000원이 33페소입니다. 1,000원이 33페소. 예, 그리고 네. 그 US 달러 미화 1불이 한 37페소 정도로 되는데 이게 수시로 바뀌니까 제가 괜히 33페소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분이 한 달 후에 갔더니 이거 틀린 정보다. 이게 53페소가 됐다. 이렇게 뭐 하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지난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기준으로 이 한국 돈 1,000원이 한 33페소 정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수시로 이 환율을 체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경제가 너무 안 좋아서 어떻게 폭등을 하고 흡사 우리 뭐 IMF 때 생각나시죠? 네. IMF 때 막 800원 하던 게 갑자기 1,200원 되고 1,200원 하던 게 1,500원 되고 1,500원 하던 게 막 2,000원까지 올라갔죠. 제가 초등학생 때라. 그렇습니까? 네. 예. 그럴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환율은. 그러면 지난주 기준으로 해서 100페소 정도가 3,000원 정도네요. 그렇다고 보시면 되죠. 예. 방콕의 바트랑 약간 비슷한데요. 100바트가 3,300원이었는데. 예, 뭐 그렇게 되네요. 생각해 보니까. 네. 하지만 이게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항상 가실 분들은 잘 알아보시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환전은 그러면 어디서 하는 게 좋을까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절대로 공항에서 환전하시면 안 되고요. 공항에서 환전하시면은 그 환율 자체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최소한 10% 이상은 손해 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시내에 있는 그 은행에서도 환전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참 재미있는데 어떻게 보면 은행인데요? 예, 은행에서도 환전을 하시면 수수료 많이 뛰어가고 그래서 깜비오라고 써 있는 깜비오가 이제 익스체인지라는 뜻인데요. 깜비오라고 써 있는 그 사설 환전소가 있는데 여기서 바꾸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패가 있겠죠. 위패를 항상 조심하셔야 돼서 고액권 같은 경우에는 그 홀로그램이 들어가 있는데 홀로그램 항상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항이나 은행보다는 깜비오에서 이렇게 이 환전하시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은행 이런 데가 더 안전하지 않아요? 위험하잖아요. 사설에서 하면. 사설에서 하면은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위패가 뭐 아주 많은 건 아니니까요. 아주 많은 건 아니니까 고액권 그러니까 뭐 이런 뭐 1페소, 2페소는 뭐 원가도 안 나오니까 안 만들고 100페소나 50페소 정도는 보실 때 잘 체크를 하시면은 그 위패 감별이 됩니다. 네.
좀 그래도 고액권은 되도록이면 안 들고 다니는 게 좋겠다. 그렇습니다. 네. 가급적이면 고액권은 안 들고 다니시는 게 좋고 그 제일 많이 통용되는 게 그 5페소 그리고 10페소, 20페소 정도 되고요. 50페소나 100페소를 이렇게 미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뭐 미국에 가면은 100불짜리 몇 장 이렇게 현찰로 내는 사람 한국 사람밖에 없다 그러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네. 여기서도 가장 많이 통용되는 게 뭐 5페소, 10페소, 20페소 정도입니다. 그 이상의 고액권은 잘 안 갖고 다닙니다. 그럼 5페소 막 이런 건 팁 같은 것도 많이 주나요? 아르헨티나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아르헨티나는 그 팁 문화가 있습니다. 특히 레스토랑에서는 그 팁을 이렇게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줘야 돼요? 줘야 됩니다. 어. 레스토랑에서는 뭐 택시 같은 데서는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다른 곳에도 뭐 마음에 들면 주시고 마음에 안 들면 안 주셔도 되는데 왜죠 레스토랑? 왜냐 그러면 이 아르헨티나는 그 레스토랑이라는 개념이 또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그 웨이터의 개념이 굉장히 전문직의 개념입니다. 웨이터가요? 그러니까 단순히 서빙을 하는 개념이 아니고 수많은 고객들의 특징을 다 머리에 입력을 해놓은 예. 그런 전문직이. 그래서 그 웨이터들 보면 또 웨이트리스 보면은 이렇게 나이 드신 분이 많아요. 한 20년, 30년 뭐 평생 천직으로 이렇게 그 직업을 영위해 오신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미스터 뭐 가르델이 왔다. 이분은 약간 싱거운 좋아해. 그래서 미리 말을 안 해도 속은 미리 들치고 뭐 미스터 카를로스가 왔다 그러면 이분은 약간 묽은 걸 좋아해. 물 좀 더 치자. 이런 것들을 셰프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그런 전문직인 것이죠. 진짜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도 한번 먹어봤는데 이게 주게 되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뭐 말 한마디 던지는 것도 품위 있게 하고 갖다 주면서 농담 한번 하고 물론 뭐 스페인어로 해서 제가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일단 웃어야죠. 예, 일단 씩 웃고 근데 그러니까 이제 나갈 때 뭐 이렇게 저절로 팁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레스토랑에서는 반드시 팁을 줘야 되고 그 아르헨티나의 그 웨이터는 미국과 같이 그리고 임시직이 아니라는 것 요것을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됩니다. 아니 그런 거 봤어요. 예전에 유명한 일본의 스시집 같은 데 가면 단골 손님이 왼손잡이지 오른손잡이지 그런 것도 맞춰가지고 그렇습니다. 어디다가 물을 주고 어디다가 뭐 젓가락을 주고 바로 그런 거죠. 그런 거를 이렇게 하는구나. 네,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럼 이런 호텔 같은 데서 팁도 많이 주잖아요. 이런 건 어때요? 네, 여기선? 호텔은 뭐 만국 공통이고요. 호텔에서 이제 짐을 들어주면은 뭐 당연히 그거는 만국 공통이고. 짐 좀 안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쩔 땐 저도 부담됩니다. 자꾸 들어주니까 예. 이거 괜찮은데 이거 짐이- 돈 달라는 건가? 네, 짐이 가볍고 엘리베이터 저쪽에 있는데. 그러니까 바로 앞인데 하니까 그럴 땐 좀 바퀴도 달려 있거든요. 굳이 자꾸 바퀴가 있는데 끌지 않고 들더라고요 일부러. 일부러 돈 달라는 거죠. 예. 예, 호텔은 만국 공통이니까 호텔은 주셔야 되고. 네. 그리고 1박 하고 나오실 때 그 네. 청소하시는 분들 위해서 좀 두고 나오시는 거 이거 만국 공통입니다. 알겠습니다. 택시는 뭐 안 주셔도 돼요. 네. 그 아르헨티나 딱 가면 스페인어를 쓰잖아요. 그렇습니다. 스페인어를 좀 배우고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어느 이제 정도- 네. 벌써 이제 그 알려주시죠. 질문이 벌써 네. 이렇게 정형화가 돼서 네. 뭐 이렇게 딱딱 알잖아요. 예, 딱딱 이제 정말 그 어떤 내공이 점점 쌓이고 계십니다. 이제 이거 딱 끝나면은 이제 네. 부에노스아이레스로 가보겠습니다. 이 예, 차례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너무 우리 그 코너가 계속 발전을 해 나간다라는 그런 것을 느낍니다, 제가. 근데 스페인어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쓰나요? 예, 스페인어는 지금 전 세계에서 약 20여 개국에서 공용어로 쓰는 것이고 인구로 따지면 약 5억 명이 쓰는 메이저 언어입니다. 엄청 많이. 이렇게 많이 써요? 스페인어를? 예. 근데 나는 왜 이렇게 하나도 모르지? 네, 이 스페인어 지금 배우는 그런 학생들도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도 많은데요. 그래서 스페인어를 영어와 함께 미래에 살아남을 수 있는 언어로 꼽는 사람들이 많아요. 스페인어를 그렇게 꼽는 사람이 많고 미국에서도 그 5천만 명 이상이 물론 남부에 있죠. 미국 남부 텍사스라든가 이런 주에서 다 합쳐가지고 미국에서도 약 5천만 명 이상이 스페인어를 구사를 하고 있고 특히 우리가 잘 아는 그 텍사스주 출신인 그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뭐 부시 대통령도 스페인어에 상당한 실력을 갖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스페인어가 이렇게 뭐 굉장히 실용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쓰는 메이저 언어입니다. 그렇게 많이 쓰는 줄 몰랐어요. 5억 명이면은 12분의 1이 쓰는 거네요. 그렇죠. 많이 쓰는 거죠. 미국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그 제2외국어 가장 선호하는 제2외국어가 바로 스페인어고요. 한국에서도 지금 그 스페인 쪽으로 제가 가르치는 제 대학의 학생들, 제 제자들이죠. 제 제자들도 그 마드리드 스페인 쪽으로 많이 그 교환학생을 가는데
가기 전에 6개월씩 그 어학연수를 이렇게 하고 가더라고요. 홍대 쪽에 홍대나 뭐 종로나 신촌 쪽에 스페인어 학원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스페인어가 그런 언어고요. 그래서 남미에서는 그 브라질하고 수리남 그리고 이제 그 프랑스령 기아나라는 나라가 있고 그리고 가이아나라는 요 나라가 있는데 요 네 나라를 빼고는 모두 스페인어를 사용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저 그거 알아요. 브라질은 포르투갈어 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브라질에도 호나우도가 있고 네. 포르투갈에도 호날두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알거든요. 그렇습니다. 수리남이라는 나라도 있어요. 네, 수리남은 그 아주 작은 나라인데 작은 브라질의 그 동쪽에 북동쪽에 있는 작은 나라인데 여기 네덜란드 식민지여서 상식밖의 세계사죠. 여기 수리남은 네덜란드 말을 쓰고요. 그리고 프랑스령 기아나는 뭐 프랑스령이니까 뭘 쓰겠습니까? 프랑스어죠. 네, 프랑스어를 쓰고 그리고 이제 가이아나 여기 영국령이었는데요. 가이아나는 영어를 쓰고 그래서 요 작은 나라들을 제외하고는 그 뭐 이렇게 뭐 스페인어, 에스파뇰을 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재밌는 것이 그 포르투갈어하고 스페인어하고 서로 한 뭐 50%에서 60%를 알아듣는 데입니다. 비슷해요? 같은 어족이거든요. 같은 그 어족이기 때문에 서로 알아들으니까 뭐 거의 뭐 그 이 포르투갈어하고 스페인어하고 이렇게 다 의사소통하면서 살 수 있다. 약간 우리랑라고 보시면 되죠. 그 서울이랑 제주도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그 정도인가? 뭐 한 50%에서 60% 정도니까 네. 뭐 알아듣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회화를 좀 알 텐데 그 스페인어 하면 네. 혀를 잘 굴려야 되잖아요. 까르르 이런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그게 안 돼요. 까르르. 이거 까르르로스 이렇게 해야 되죠. 그냥 까르로스가 아니라 까르르로스 요거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못하면은 스페인어 못하는 거 아닙니까, 저? 그러면 이제 좀 뭐 그렇죠. 필수 아니에요, 필수? 예, 이방인 취급을 당할 수 있죠. 축구 중계만 들어도 네. 그쪽 중계 메시 앙까라 메시 그러는데 이게 엄청 굴려요. 그렇죠. 앙까르 이렇게 뭐 올리죠. 어떻게 하는 거야? 혀가 바들바들 떨리는데. 네. 참고로 그 앙까라 메시에서 앙까라는 우리나라의 화이팅의 개념입니다. 힘내라 화이팅. 힘내. 화이팅. 네, 힘내 메시 뭐 이런 거죠. 앵까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네. 앙까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약간 사투리가 좀 있어서 거기도요. 네. 뭐 앵까라 앙까라 그게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대충 알려주시죠. 네. 어떤 말을 써야 됩니까? 그래서 뭐 가장 그 우리가 대표적인 말이 바로 올라입니다. 올라. 올라 알아요. 네, 올라 그러죠. 올라. 네. 물가가 좀 내리기를 바라는데 올라. 제가 많이 와우. 예. 아재 개그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헤어질 때는 아디오스. 아디오스. 예, 맞아요. 차오 알아요. 아니면 아디오스 이거 있고. 차오도 있어요. 네, 차오도 있고 아디오스를 많이 쓰죠. 차오, 아디오스 이런 말을 쓰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부에노스 디아스. 아침 인사죠. 굿모닝. 부에노스 디아스 좋은 날이에요. 부에노스. 그리고 이제 오후 인사는 부에나스 타르데스. 여기 부에노스가 아닙니다. 여기는 부에나스입니다. 다르네. 예, 이 여성 명사를 쓸 때는 부에나스가 되고요. 남성 명사를 쓸 때는 부에노스가 됩니다. 그래서 아침 인사는 부에노스 디아스가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오후 인사는 부에나스 타르데스가 되고요. 그 저녁 인사도 부에노스가 아니라 부에나스 노체스가 되고 이게 가장 많이 쓰는 그 스페인어고요. 그리고 이제 그 How are you 영어로 How are you를 깨딸. 쉽네. 깨딸. 이걸 뭐 이렇게 좀 공식적인 말로는 약간 형식적인 말로는 그 Como está usted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깨딸을 많이 쓰죠. 보통 깨딸. Como está usted 보다는. 그리고 yes가 C인 거는 알죠. C. 그 사람들 C 많이 쓰죠. C. 예. 네. 아니오는 노고. C라는 노예요 또? 예. 그건 똑같네요. 아니오는 똑같고 이제 yes는 이제 C 그런 말 많이 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muchas gracias. gracias 감사합니다. 예, thank you so much. muchas gracias. 여기 쓰가 많네. 예, muchas gracias. 예, 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안하다. lo siento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너무나 그 우리나라에도 이거 대부분 뭐 뜻은 모르지만 이 말은 아실 겁니다. besame mucho. 이거 뜻 뭐예요, 진짜? 예, 지금 작곡하신 그 현인 선생님이 불렀던 노래 중에서 besame mucho 신라의 달밤인가요? 네. 신라의 달밤인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besame mucho라는 그 말이 나오는데 한국 분들이 이거를 besame mucho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뜻은 모르는 분도 꽤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besame mucho. 이거 뭐죠? kiss me a lot. 키스 좀 많이 해주세요. 뽀뽀 많이 해달라. 네, besame mucho. 그리고요. 써먹어야겠다. 그리고 또 가장 유명한 그 펠리스 나비닷.
Feliz Navidad. Navidad. 아. Feliz Na 메리 크리스마스를 여기서 아, 이제 스페인어구나. 예, Feliz Navidad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생활 속의 스페인어도 굉장히 많습니다. 세뇨리타. 예, 세뇨리타. 세뇨리토. 아, 세뇨로, 세뇨리타. 예, 세뇨로가? 세뇨로가 남자고, 네. 세뇨리타. 이게 이제 세뇨르가 이제 그 남자고, 세뇨라가 여자고, 세뇨리타가 아가씨입니다. 아하. 네, 세뇨르, 세뇨라, 세뇨리타. 저희 어학 방송 해도 될까요? 하나만 더 알려주시고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떼아모. 떼아모. 예, 너무 유명한 거죠. 떼아모. 아, 그것도 있잖아요. 떼꾀로. 떼깨로. 그 내기의 캔디에서 들었어요. 아, 떼깨로. 아이니 떼꾀로. 네. 스페인어였나요? 떼꾀로 이것도 사랑했던데. 네, 아, 둘 다 있구나. 네, 떼아모, 떼깨. 예.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떼아모. 이렇게 네. 하면 되겠군요. 네. 자, 이제 사랑할 준비가 저는 됐습니다. 이제 부에노스아이레스로 떠나보겠습니다. 올라! 올라!